일단 다시 한번 입술에 침 좀 발로. 나. 보시죠. 하나, 둘, 셋. 딱 맞네. 맞죠? 네, 딱 네. 안녕하세요. 제일 기대했던 우리 회원사입니다. 안양 산돌로 자전거 홍원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본인 소개 한번 해요. 네. 짝 쫄아 있네 저기. 카메라가 쫄아 있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카메라 속에 있는 사람. 카메라가 속에 있는 사람. 안양 산들로 자전거 살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홍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임 회장님이시고 3기가 출범해서 가는 데까지 큰 일을 해놓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감사했고 또 이렇게 찾아뵀는데 제일 먼저 오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그게 도리인 것 같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 순회가 됐으면 하는데 짧은 시간에 뭔가 하니까 이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일정들이 빡빡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야,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실 정비협회를 위해서 하시고 계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전화 드려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제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잠깐만 해보고도 아이고 이거 힘드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으려고 전화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협회의 동기부여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만나는 날짜가 1년에 뭐 한두 번? 네, 요 정도밖에는 맞아요. 안 돼서 그때는 이제 명절이라든지 여름 휴가 때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거죠. 예, 동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19년도에 이제 협회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19년도에 19명이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19에 19를 늘려나가서 지금 90명 가까이가 됐어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그걸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자리를 깔아서 이렇게 모아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때 취지가 뭐였어요? 글쎄요, 제가 자전거 쪽에 생활을 하면서 누구 하나가 나한테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런 팀들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큐벨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남겨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전거 업계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이름 석자 정도 남겨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열정을 다했던 자전거 정비 쪽의 정비사들과 어떤 이 만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든 뭐 미국이든 각 세계 자전거에 대한 교본들도 많은데 이렇게 교본이 통일화된 교본들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작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변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많아져서 컨트롤이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커진 거죠, 사실은. 예. 그래도 기쁘시죠? 아무래도 예, 네. 뭐 기쁩니다. 많은 후배들 다 만날 수도 있었고 사실 초창기에 빨리 만들 거라면 빨리 만들 수 있었어요. 인원도 많이 불릴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 친구나 아니면 제 선배들을 막 끄집어들였다면 뭐 이렇게 숫자는 많이 들릴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사실은 원하는 패턴 자체가 그게 아니었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고 네.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늦은 감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 이제 정비협회 색깔 자체가 정비를 하고 자전거 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전 회장님이 순회를 돌고 와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한 번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깨달음도 있었다라는 말씀에서 저한테 그럼요. 네.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리가 정비도 되게 중요하고 그건 기본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판매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시스템과 아이템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오셨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도 똑같으시죠? 같이요. 그리고 사실 정비가 주가 되는 사업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비를 하루 종일 해서 얻어지는 수익과 네. 자전거를 판매하는 수익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정비협회 쪽에 우리 후배들한테 원하는 사항들은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라 판매가 안 되고 있을 때 정비를 배워서 그 나머지의 여백을 정비로 채워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업하고 정비하고 양분화돼 있기는 하지만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필요 충분히죠. 안 돼요. 그래서 네. 자전거 판매 굉장히 중요하죠. 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판매 쪽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근데 정비라는 것이 뒷받침되고 서포팅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란 손님들이 나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결과물이 되고 나의 단골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비는 정말 중요한 것이 맞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최적화된 매뉴얼. 근데 그거는 지금 나눅스에도 있고, 그러니까 시마노도 있고 스레미도 있어요. 그거는 실용적인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현장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이 제일 알뜰하게 그리고 제일 좋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께서 전임 회장님께서 제일 먼저 생각하신 게 저희 정비협회 한국자전거 정비협회 공표를 만드는 것을 최고로 먼저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도움을 잘 받아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걸 먼저 추진하게 됐던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정비협회 공인표 만들기 전에 사실은 각사 그렇죠. 각 수입사, 브랜드별. 수입사들의 공인표는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다가 그게 이 자전거 판매업이나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게 전달이 안 됐기 그렇죠.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후배 샵이나 이렇게 선배님들 샵을 가보면 2008년도께 붙어 있었지. 편차 요만한 그러니까 맞아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A4 용지로 네. 돼 있는 2008년도께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이제 현실화 시켜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비사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판매점 노력 많이 하잖아요. 네. 정비 도구만 해도 몇천만 원씩을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정비협회에서 정비를 한다는 것도 샥은 샥을 특성화되어 있는 쪽, 휠은 휠 쪽 네. 이런 식으로다가 좀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화 시켰으면 전문화 좋겠어요. 분야. 전문화. 그러니까 모든 자전거 매장이 다 탤런트가 돼서는 안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시간만 뺏기고 결국은 수익이 없고. 그래서 조금 이제 구분화 시켜서 우리 정비협회도 이제 전문화 쪽으로다가 이제 가야죠. 예. 제가 지방을 일단 지금 반 이상을 돌다 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인재들이 많아요. 저희한테. 그 인재가 있었는데 그 인재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분들한테 좀 더 제가 더 나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조금의 움직임은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실은 한국자전거정비협회 만들 때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앞을 봤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때 초창기에 멤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고 만나서 우리 정비협회 회원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평균 연령이 한 40대 됐었을 거예요. 네네. 그때 그랬죠. 저 같은 이제 이렇게 40. 꼰대들 팀이 아니라 40대, 45세. 그래서 10년 뒤에 정도면은 이 친구들이 50대가 되기 때문에 50대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시장은 바뀔 것이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연령층들을 낮췄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 선배들 되시는 분들이 우리 협회에 들어오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거부를 했던 이유도
제 나이도 사실은 너무 많다. 평균 연령을 깎아먹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배님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것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항상 주장하는 게 생각은 20%라고 행동을 80%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 자전거는 역시 똑같아요. 뭐 생각은 내가 오늘 동호회들하고 어떻게 같이 움직여서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건 생각이죠. 근데 직접 자기가 페달을 밟고서 같이 움직이는 거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행동은 안 하면서 자꾸 생각만 한다는 거야. 뭐 유튜브도 해볼까? 아니면 뭐 SNS도 해볼까? 근데 실행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려보면 회원사의 전문가들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시마노 부속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거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생각이 되면 행동으로 실천을 해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에 새로운 회원들이 제법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고 많이 나갔기도 했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조용히 사라지신 분도 계시고 슬프지만 그리고 이렇게 새로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분들은 회장님이 그러니까 전임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 아, 자전거를 얼마나 하셨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가 전 2000년도에 그 인터넷 사업부를 만들면서 자전거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5년, 해수로 24년이니까 뭐 그 정도 됐겠죠. 네. 근데 그때는 비즈니스를 이 자전거 쪽에 비즈니스를 했던 거는 아니에요. 인터넷 사업팀을 네네네네. 만들었던 거죠. 그때 인터넷이 활성화될 때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사출업을 했어요. 제조업을 했죠. 그거를 하면서 이 인터넷 시장에 접목을 되면서 막 어떻게 그냥 딸려왔어요. 그 자전거가. 그런데 자전거 인터넷 1세대라고 봐도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시민의식 자체, 소비자 의식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자전거를 인터넷으로다가 주문을 해서 보내면 참 나쁜 소비자도 많았죠. 자전거가 자기가 원하던 색깔이 아니면 휠을 밟아서 보내는 막 그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쳐서 팔아야 될 장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안양에다가 조그만하게 그냥 9평짜리 공방 비슷하게. 그걸 만들어서 그 반품받은 자전거를 전부 다 수리해서 좀 저렴하게 팔려고 그렇게 시작된 게 아마 자전거예요. 근데 또 이게 자전거 가게를 이렇게 문을 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타이어 뭐 이런 거 진짜 영어를 해요. 막 그런데 자기네들은 타이어를 하루 종일 뭐 타이어만 보는 거예요. 뭐 캔다니 이렇게 딱 보다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말을 딱 던져요. 캔다 스몰 블록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 스몰 블록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니까. 안 왔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한번 공부 좀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의 이제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누가 한국에서 자전거를 제일 잘 고치냐, 정비사를 누가 제일 잘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를 다 만났었죠. 전에는 제가 배운 스승이 결국은 우리 협회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나가기도 했어요. 사이클 김영선 씨. 영선 씨가 사실은 굉장한 인재였거든요. 그 당시 보면 이제 뭐 국대 출신에다가 뭐 경륜 출신에다가 저랑 동갑이죠. 한국 메케닉 학교 그 강사 출신이고 뭐 이래서 근데 뭐 이 자전거는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친구보다 내가 지식이 좀 높을걸? 청출어라 하면 청출어라. 자전거가 외골수들이 많아요. 네,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협회가 이렇게 걸어와서 이제 올해 이제 정기총회를 하잖아요. 24일, 그쵸. 1월 22일 날, 네, 네, 20일 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잔치 아닌 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 전임 회장님이 협회를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또 바라보는 어떤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사실은 그간의 공을 저기 하면서 감사해서 감사패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듯이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 같이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고요. 새로운 신입 직원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근데 회장님한테 궁금한 것은 이제 협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길라잡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모가치라는 게 있어요. 제가 협회를 처음에 만들고 뭐 이렇게 된 거는 그건 제 모가치였던 거예요. 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계속해서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비협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년에 정기총회 때 한 번 정도밖에는 보지 않고 지금 영상 촬영 이렇게 방문자들 영상 촬영을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같은 얘기들이에요. 맞아요. 같은 얘기들인데 난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간을 내봤느냐고. 그러니까 협회를 위해서 시간을 약간을 내봤느냐. 약간은 왜냐면 필요한 얘기네요. 당연하죠. 모임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약간의 손해도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만큼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다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영상이든 아니면 SNS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자기 인근의 거리에 쉬는 날 잠깐 만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원사끼리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해라. 초창기에 네, 뭐 맞습니다. 지금 회장님하고 뭐 동부 MTV 사장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맨날 술 먹었거든. 우리 정비협회 처음 네, 차릴 맞습니다. 때. 그러니까 끈적끈적하잖아. 모여. 그럼 모이고. 이랬는데 젊은 팀들한테 그것도 좀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그리고 모이다 보면 자꾸 발전적인 얘기들이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해요. 물론 뭐 제가 미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단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자기한테 손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루어지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뭐 투표 같은 것도 하다 보면 너무 저조하고 뭐 자기의 행사는 자기 그렇죠. 주권인데 네. 회원으로서의 해야 될 의무고 근데 뭐 지금 인터넷 투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형편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톡방에서만 얘기를 하고 빠지면 이게 근거들이 다 없어진다는 날아가죠. 거예요. 네. 카페로, 내일이면 그래서 다. 카페를 옮겨서. 활용하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카페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누가 지우지 않으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페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대준다면 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큰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리고 이만큼 나오라 했더니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전 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 협회에 소속감도 존재감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나와서 한마디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협회가 큰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소모임을 만들어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들 많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나가서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건 너무 커서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해도 했거든요. 우리 임원진들은 요 인원이 작다라고 하는데 우리 협회 회원들은 이 모임이 크다라고 한다면 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그쵸, 맞아요. 그거는 미래지향적이지 그러니까 못하다라는 지금 거지. 80 몇 개 회원사인데 이 회원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카톡이나 뭐 서로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커진다면 그 소통이 더 어려워지니까는 그렇죠. 소모임을 만들어서 네, 지역별로 활성화 시키고 세대별 뭐 연령별 뭐 이렇게 갭이 있으니까 번역별 모임도 번역하면 또 전에도 1기, 2기 때도 번역별 모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주장을 했었죠. 네. 그리고 뭐 충청도는 뭐 지금 잘 모이는 걸로 네. 되어 있고 그래서 번역적인 모임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분야별로 또 파트별로 또 나눠질 네, 수도 네. 있고요. 그것이 제일 재밌어. 사이클은 사이클이고 네. 뭐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네. 킥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주면 그런 모임 소모임들은 바람직한 모임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모임별에서 방장을 한 명 이렇게 딱딱 지정해서 끌어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리더도 하나씩 필요한 리더가 거고. 필요하니까 네, 그 리더들이 또 리더들이 커서 나중에는 네. 회장, 부회장 다 할 수 있는 그건 거니까. 자기네들이 네, 알아서 할 거예요. 여기 회장님이 너 광장이 기록하지 마. 아니 그것도 필요해요. 처음에만 그렇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는 거죠 뭐. 아무래도 뭐, 네. 네. 그렇게 다 하는 같이 거지 뭐. 모이면 저희가 억지로 한다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아니 나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올해 그 회원사 그 백서라는 걸 하나씩 좀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한국자전거 정비협회를 위해서 1년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백서. 각각의. 왜냐면 다짐선대 완전히. 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죠. 이게 사실은 회원으로서의 그 신의 의무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 신의 다짐으로 지식은- 인해 가지고 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저 총회 때 입장하기 전에 그냥 A4 용지 하나 나눠줘서 아니, 5분 동안 이렇게 이게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받는 사람들은 글재주가 없어가지고요. 바로 주고 하면 안 돼요. 백서로 쓰는데 그렇게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니 인터넷에 카페에다 올려야죠. 카페에다 이런 거 올려야죠. 있잖아. 뭐 나는 뭐 카페에다가 정비글을 1년에 10개 정도는 올리겠다. 라든가 네. 뭐 정비협회가 하는 뭐 그 정비 지원을 뭐 한 번은 나가겠다라고 하든가 네. 뭔가 카페를 위해서 자기가 아니 우리 협회를 협회를 위해서 위해서. 뭔가를 봉사할 수 있는 그래 네, 그거 봉사할 수 그런 있는. 거를 하나씩 써서 넣으라 좋은- 이거지.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해야지 회원들이 보고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따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카페에 잘 나가던 거 있잖아. 나는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쭉 그걸 네. 적었잖아. 네, 근데 맞아요. 신입 회원들은 의무화 시켜라 예,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알아볼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카페를 제가 관리도 해보고 카페를 초창기에 제가 만들기도 했는데 활용은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 중에 이렇게 지금 이제 몽키가 그걸 맡고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맡고 네. 있는데 그 사무국장은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몇 번 번을 들어왔는지, 이게 몇 번의 댓글이 있는지 들락날락이 1, 2일걸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못 보잖아. 나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게 관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야 회원들이 진짜 카페에 뭐 한 4, 5년, 3년, 4년 된 친구들도 들어왔다 나간 게 그렇죠. 그 흔적 뭐 자체가 50군데 50번밖에 안 돼. 이러면서 협회가 뭐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임 회장님이 이제 내려놓으셨다고 쓴소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근데- 못했던 그런 걸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던 소리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사실은 막 얘기 하잖아요. 제가 원래 막 얘기 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죠. 제가 회원사가 새로 들어오면 항상 알뜰히 살뜰히 한영의 진심의 말은 그들한테 남겨줬어요. 단톡방에. 그러면서 거기에 카페에 들어오셔서 소개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아니 강제 조항을 만들어야 그래서 된다. 강제 조항이 돼야 협회에 회원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협회의 회원의 자격으로서. 룰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룰도 왜 실행을 안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점진적으로다가 커지면 사무국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운영진 자체가 사무국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뭐 지금 3기 팀에서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막 자꾸 깎아주는데 저는 깎아주는 거 싫어요. 자꾸 올렸어야 돼. 진입장벽을 더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회비에 의해서 사무국장 월급 정도가 1년치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몰라, 이거는 뭐 향후의 바람입니다. 근데 하기사 돈을 주면은 더 확실히 잘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돈 그러니까 없는 거하고 월급을 주는 거하고 이제 완전히 행정적인 차이가 큽니다.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우리가. 근데 뭐 이게 이제 단체 사업자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회비, 전 비관적이에요. 지금 회비만으로는 도저히 그거 감당 못해. 그렇죠? 그렇다고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맨날 스폰날 할 거야? 그것도 안 돼. 협회에 대한 먹거리가 생기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고. 어떻게 뭐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반 농담이에요. 깊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글쎄요, 요새 뭐 모르겠어. 어젠가 그제 제가 문을 닫고 이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오래 하실 게 저도 제가 봐도 그냥 잘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짱짱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농담 아닌 농담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우리 과천에 갔어 얘기했을 때 이봉주 대표님이 이봉주 예, 대표님. 65 60 70 그렇게 돼가지고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주실 때가 했었는데, 아직도 그분도 전 회장님이 하시는 한 자기도 하시겠다, 그 나이까지는 해야 되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선배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지 몸 관리해가지고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담처럼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은 노후 대책을 저는 자전거 정비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해외 생활도 많이 했고 젊었을 때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 유산 상속 받은 거 없고, 그래서 내가 힘이 들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자전거를 선택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많은 분들, 내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베이비 부머 팀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가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뭐 대기업을 다니던 사람들이나 뭐 기업체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돈도 많이 모아놨고 그래서 노후 대책을 세운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로다가 노후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버티고 갈 것이다. 그리고 뭐 안 해본 것들을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도전 정신은 제가 항상 높이 사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하고 딱 10년의 그 차이가 나시는 부분에 10년 앞에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협회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제 10년 앞에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요. 네,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협회를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그 공은 정말 크게 오래도록 업적으로 남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되게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공에 맞게끔 나중에도 우리 고문으로서 어디든지 모시고 다니면서 일했던 분이라는 부분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예. 네. 일단 오늘은 자꾸 끝내려고 해요. 오늘은 힘들어. 오늘은 산들러였으니까 힘들어. 산들러의 발전과 또 우리 전임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 산들러 자전거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산들러 자전거 파이팅! 파이팅!